K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같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들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신규 상장했던 를 좀 주목해서 보자.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려요. 국내에서 선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YY 주가 성장률이 좋겠지만 저는 2, 3년 정도를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정말 매력적인 섹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 국가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의료기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좀 투자하시려면요. 근데 의료 관광이 좀 활발해지면서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이제 화장품, 국내 뷰티 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대형 브랜드사부터 시작해서 뭐 중소형 브랜드사나 아니면은 뭐 OEM, ODM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서 뭐 딱 꼽자면 어디를 좀 가장 좀 주목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K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그리고 유럽이나 중동 같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좀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들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인디 브랜드들의 어쨌든 실적 향상, 개선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물론 ODM사나 OEM사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ODM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래도 매출 성장세가 좀 도드라지는 인디 브랜드를 보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APR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지난주에 신규 상장했던 달바 글로벌도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하고는 있진 않지만 충분히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APR과 달바 글로벌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APR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확 올랐어요. 그리고 달바 글로벌을 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해외 진출 이런 걸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이 두 업체는 해외 진출이 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APR이 주가가 좀 상승했던 이유는 저는 해외 진출, 그 중에서도 B2B 계약 확대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20%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이익률이지만 영업이익률이 조금 YY로 감소했던 이유는 아마존 매출 비중이 높아진 거였어요. 왜냐면 APR이 기존에는 자사몰 중심으로 높은 이익률을 구사를 했다가 아마존 매출 비중을 늘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판매 수수료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조금 단기적으로 감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APR의 영업이익률이 21%가 넘는 이익률, 굉장히 좀 좋은 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존 매출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B2B 계약이 신규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마존의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 업체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빌보드 차트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존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달성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한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나라들에 있는 벤더사들 혹은 리테일 업체들이 좀 B2B 계약을 좀 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좋은 성과를 달성을 했더니 이게 1분기부터 B2B 계약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APR의 이익률이 좋아졌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25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B2B 계약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APR의 뭐 마진율이 뭐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 개선되는 스토리는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A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액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익률 개선이 나오는 게 좀 APR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규 상장한 화장품 업체인데 달바 글로벌의 기존 주력 제품은 미스트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스트 세럼 제품을 좀 주력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뭐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군 SKU를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회사의 리스크 포인트가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는데 굉장히 제품군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 포인트를 좀 일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러시아나 일본에서 매출 비중이 높았고 국내 매출 비중이 다른 피어 대비해서 조금 높았거든요. 50%가 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의 매출을 확대를 하면서 뭐 여기도 동일하게
좀 매출 확대가 포인트다인데 어떻게 보면은 달바의 포인트는 기존에 좀 단일 제품 위주였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좀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APR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23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20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화장품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한 30배 정도 수준이고 국내 뭐 대형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업체들의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20배 후반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인디 브랜드라는 단일 브랜드의 리스크를 여전히 뭐 안고는 있으나 뭐 이런 피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두 인디 브랜드를 좀 중심으로 보면은 될 것 같다는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뭐 파마리서치서부터 시작해서 APR, 달바 글로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이 업종들의 좀 최선호주를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주제가 뭐 피부 미용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그렇죠. 있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기존에 이런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시장들이 과거에는 너무 고가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개화가 되지 않았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런 중저가 제품을 만들면서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시장을 전 개화하고 이 흐름을 국내에서 선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업종 선호도가 사실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뭐 지난주 자료이기도 하지만 최선호 종목을 클래시스와 휴젤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파마리서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공유되긴 했지만 일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블록딜이 나오면서 좀 블록딜 매도로 인한 주가가 조금 급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적인 외 이슈로 주가의 낙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클래시스의 해외 진출, 의료관광, 이루다와의 시너지를 본다면 올해 여전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슈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의 선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QOQ, 전분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좀 급격히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클래시스나 휴젤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파마리서치, 뭐 여전히 얘기했지만 좀 이런 스킨 부스터 대장주로서 의료관광의 최수혜를 보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은 포인트가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K-뷰티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는 미국에서 시장이 좀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럽이나 중동 같은 또 이런 신규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유럽이나 중동 같은 시장 성장을 좀 선도하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APR을 뭐 최선호하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 뭐 전반적인 피부 미용 섹터나 뭐 화장품까지 좀 의견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피부 미용하고 뷰티 시장 전반을 좀 바라볼 텐데 이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피부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시장이 개화되는 흐름 속에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굉장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부 미용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YY 주가 성장률이 좋겠지만 저는 2, 3년 정도를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정말 매력적인 섹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클래시스나 휴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 뭐 10위, 그러니까 상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 업체들인데 저는 뭐 어렵겠지만 뭐 1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는 좀 이 미용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적인 변동성이 좀 전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뭐 선호도가 좀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브랜드를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래야 되지만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랬을 때 난 이 화장품 K-뷰티라는 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에 동의하면서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거를 제조하고 생산해주는 좀 ODM사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업체들을 좀 투자하는 게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의료기기 전반 그리고 뷰티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에스테틱 그리고 피부 미용 이쪽 모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상 보시고 한번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종현 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